김건희 특검이 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특별지시 프로젝트로 1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파악했는데 이 자금을 마련한 시점은 2022년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오후 약 4시간 반 동안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구속되고 하루 만에 받은 첫 조사입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권 의원도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몇 차례 무산되면서 통일교의 집단당원 가입 의혹 수사가 최근에야 본격 시작된 데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더 필요하다며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에 집요한 추궁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정해왔던 권성동이 결국 버티지 못한 채 자폭을 선택했습니다. 계속되는 특검의 추궁과 통일교 수사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권성동이 실토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직접 만남을 주선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2022년 3월 22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드러난 것인데요. 이번엔 이런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자료를 취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 정말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5일 특검 조사 도중에 2022년 인수위원회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간의 만남을 실토했습니다. 당시 권 의원은 2022년 3월 22일 윤영호 본부장을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로 데려가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했다고 명확히 증언했고 그 자리에서 대규모 불법 정치자금이 조성됐으며 극히 수상쩍은 왕자수와 포장된 현금 뭉치들이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권 의원은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당선 축하 인사를 듣고 큰절을 한 뒤 금품이 든 쇼핑백을 수수했으며 이 자리에 동석한 사실 또한 인정했는데요. 이를 조사한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을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은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고 보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실토로 인하여 당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불법 자금 수수와 유착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실들을 특검에서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현금 특성상 자금 추적이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법 정치자금이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JTBC가 입수한 통일교 내부 회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측이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 아래 1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들은 TPGC 특별 프로젝트비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TP는 참부모님의 영어 약자로 한학자 총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00억 원이 통일교 세계 본부로 입금된 것인데요.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자금 추적을 한 결과 1월 24일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58억 원이 전달됐고 다음 날인 25일 역시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49억 7,899만 원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내부 자료와 증언을 종합하면 이 자금이 단순한 종교의 기부나 봉사 목적이 아니라 대선 직전 정치적 목적을 띤 조직적 자금 조성에 쓰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거액 이체와 특별지시 프로젝트라는 명칭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포장 방식 등은 우연이 아닌 계획된 움직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특검과 수사당국은 이 계좌 흐름을 역추적하며 자금의 근원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적인 건 이 자금이 정치권과 연결될 가능성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여러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JTBC가 파악한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엔 참 어머님이 등장합니다. 참 어머님, 다시 말해 한 총재가 윤석열 후보 측에 대선 지원금을 건넨 정황, 대선 뒤엔
선물을 전달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 씨가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해 12월.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긴급 체포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시기입니다. 먼저 이 씨는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가 보수를 선택했다고 썼습니다. 이후 자신의 남편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교회, 기관 등 지도자들과 함께 비밀리에 해당 사명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한 건 한학자 총재 지시라는 겁니다. 통일교 측이 윤 후보 측에 대선 지원금을 건넨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 총재가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지원금이 권성동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1억 원, 그리고 금일봉과는 별개의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편 윤용호 씨가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날 때 금품을 건넨 정황도 언급돼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교는 각종 금품을 제공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건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증을 확보한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한 총재를 소환한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실토와 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자금의 일부가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 조직의 활동 지원과 직결됐을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후원 등 중대한 혐의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정치제도의 근간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될 사안입니다. 대선 직전 거액이 조직적으로 조성되고 그것이 권력 핵심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은 엄중하게 묻혀야 합니다. 이와 맞물려 오늘 법정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재판 절차가 잇따라 진행되는 상황에 우연히 오늘 같은 날 두 사람의 재판이 같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국민적 관심이 법정 중계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두 재판은 성격과 쟁점이 다르지만 모두 권력 주변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적 주목도가 높습니다. 재판은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입증될지 그 결과는 정치적 파장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 모든 폭로와 재판은 국민의힘 내부에도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가 진전되면서 정당 해산 가능성이 공론의 장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당법상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입증될 경우 당 조직 전체의 존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리 수준을 넘어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생존을 위한 행보에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보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의사 진행 방해 전술을 가동하며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핵심 사안의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의회 내에서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펼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 것인데요.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 절차의 일부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공적 노력과 충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할 것은 국정농단의 말로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투명한 수사, 철저한 증거 확보, 그리고 책임자의 응분의 처벌입니다. 권력 핵심의 부정이 명백해질 경우 제도적 정비와 정치적 책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기생한 가짜 정당의 최후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특검의 수사로 계속해서 밝혀지는 진실들이 점점 국민의힘을 옥죄해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경남, 울산 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이 됐는데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한데 모아서 여야가 함께 통과를 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을 한 것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누군가가 호남에서 불 안 나나? 라는 말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에 웃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영상이 없어서요. 제가 이거를 음성으로 좀 한번 틀어봐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이게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웃으면서 할 소리입니까? 제 음성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목소리가 매우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내란숙의 윤석열을 만들어내고 그 내란에 동조하고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 이 국민의힘의 저희란 수준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계엄이 성공해서 국민이 수거되길 기원하고 호남에 불이 나길 기대하는 이 더러운 심보로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매우 심각한 발언인데요. 이 음수거를 좀 잘해서 한준호 최고께서 다시 한번 좀 틀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음이 좀 이러는데 이게 주변 음수거를 좀 하면 더 선명하게 들릴 것 같고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제가 노상원 수첩대로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 때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망언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부적절한 이런 음성인데요. 이걸 좀 더 선명하게 해서 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범인을 찾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음을 좀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남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라고 망언을 내뱉은 의원이 누구인지 저는 소리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숨지 말고 즉시 자수하시고 호남인과 전 국민 앞에 즉시 석고대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경제력이나 다른 국가 역량으로는 비교가 안 되니까 소위 비대칭 무력, 핵무기 개발에 수십 년 동안 매달렸고 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든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폭탄을 싣고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거의 아직 성공은 못한 걸로 보이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의 소위 대기권 재진입 기술 요거만 남겨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도 곧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긴 특수한 관계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또 새로운 우리로서는 위협 요인, 북한으로서는 기회 요인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정치적 수사로 한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 그런데 1년에 계속 핵탄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그 핵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 ICBM,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핵탄두를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걸 계속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핵폭탄은 계속 늘어나고 ICBM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결국 북한 체제 유지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 있는 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우려되는 점은 다른 나라로 또 수출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이걸 멈추는 것만 해도 추가 핵물질 생산, 핵탄두 생산, 추가 ICBM 개발, 또 해외 핵물질, 핵탄두 수출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핵 개발, 핵 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자. 중기적으로 핵 무기를 감축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 그런데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사자, 그리고 역량을 가진 당사자,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역량 외에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보기엔 유일하다. 그러니 대한민국 유일한 세계 분단국가, 여기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이게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 구축 성과가 된다. 진정한 피스 메이커가 된다. 우리는 그걸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가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일종의 위협을 받고 갈등하고 있지만 거기는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새로운 정부는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그게 아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주가 지수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수립, 이재명 정부의 출발 자체만으로도 이 시장이 이제 정상화되겠다. 어느 정도는. 그 기대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러나 여전히 주가 수준, PBR 기준으로는 겨우 1.0을 살짝 넘은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PER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장의 불투명성,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가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완전히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합동조사단이 아주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아예 불투명한,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정말로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것이 결코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두 번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이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이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의 책임이 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진다.
라고 바꿔서 그 소수주주들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손해보지 않게 부당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에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추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하는 거죠.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모건 스탠리 지수에 대한민국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거죠. 모건 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MSCI에 이제 우리가 편입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준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이제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문제도 저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또 해소할 생각입니다.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할 생각이고 지금 외국환 거래 시장도 지금 시간 제한이 꽤 있는데 그 시간 제한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만들고 있습니다.